안녕하세요, 원피스 조아입니다. 밀짚모자 해적단은 와노쿠니에서 사왕 카이도를 물리치고 새로운 바다의 황제 타이틀을 얻고 에그헤드에 도착했습니다. 에그헤드에서 닥터 베가펑크를 만나 악마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와 공백의 100년에 실존했던 고대 왕국의 이야기를 들으며 원피스 최종장에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베가펑크를 죽이기 위해 CP0가 파견되었고 사왕 루피와 CP0 로브루치는 NES 로비 이후 다시 한번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루피와 루치가 둘 다 악마의 열매의 각성에 성공했지만 사왕이 된 루피의 전투력이 로브루치를 웃도는 연출이 나왔는데 해군에서 에그헤드로 해군 대장 키자로가 출항했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솔루누 쿠마 또한 도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해 에그헤드로 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현재 원피스 일부 샤본디 제도에서 밀짚모자 해적단이 괴멸 직전까지 갔을 때 있던 해군 대장 키자로와 센토마루 그리고 바솔루누 쿠마까지 모두 한 곳에 모이게 되는데 당시 밀짚모자 해적단은 폐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엄청난 고전을 했지만 현재는 괴물 3인방과 전치무의 징배까지 합류했기에 자연계 능력자를 상대하지 못해서 패배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밀짚모자 해적단에서 폐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밀짚모자 루피는 샤본디 제도 근처에서 상디의 현상숲에서의 잘못 나와있던 그림과 똑같이 생긴 듀바를 만나 그가 타고 있던 물소가 본진에 공격해올 때 루피는 무의식적으로 패왕색 패기가 나와 물소를 기절시키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패왕색 패기를 처음 사용한 것은 쿠마에게 튕겨져 아마존 릴리에서 행콕의 여동생과 전투를 하던 도중 자신을 구해준 마가렛 일행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패왕색 패기가 발현되었습니다. 이때도 그저 분노에서 발현된 것 뿐이지 자신의 의지로 패왕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정상결전이 끝나고 아마존 릴리에 다시 돌아와 로저 해적단 부선장 레일리에게 2년간 수련을 받은 이유입니다. 레일리는 루피에게 항해를 멈추고 수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밀짚모자 일당은 샤본디 제도에서 자연계 능력자 해군대장 키자루와 센토마루 그리고 파시피스타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레일리와 바솔루누 쿠마가 없었다면 꼼짝없이 키자루에게 연행돼 임펠다운에 갈 뻔했기에 지금은 항해보다 힘을 기를 때라고 추천했습니다. 결국 루피는 승낙했고 동료들에게 2년간 수련할 것을 신문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이때 밀짚모자 해적단에서 패기를 익힌 선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루피가 레일리에게 수련을 받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바로 패기를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루피는 정상결정과 그동안의 항해에서 자연계 능력자를 만나면 공격이 통하지 않아 99% 패배할 수밖에 없었기에 앞으로 신세계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패기가 필수였습니다. 그렇게 루피는 레일리에게 견문색, 무장색, 패왕색까지 모든 패기를 배우게 되었고 드디어 자연계 능력자를 상대로도 무장색 패기를 둘러서 타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견문색과 무장색 패기를 각각 홀케이크 아일랜드와 와노쿠니에서 카타쿠리와 전투 그리고 카이도와 전투를 통해 각성하게 되었는데 먼저 카타쿠리와 전투에서 견문색 패기 각성을 통해 루피는 약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전투 및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견문색으로 데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와노쿠니 전투에서 빅맘과 카이도가 폐해라는 대형 참격으로 루피, 로우, 키드, 조로, 킬러까지 5명을 한 방에 죽이려는 기술을 사용할 때 루피는 미리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견문색 각성이 된 강자는 전투에서 굉장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각성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견문색 각성했다고 나온 캐릭터는 카타쿠리, 루피, 그리고 카이도까지 3명 뿐입니다. 루피는 상대를 위협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던 패왕색 패기를 주먹에 둘러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 패왕색 패기를 둘러서 사용할 수 있던 인물들은 해적왕 골디로저, 흰수염, 카이도, 빅맘, 샹크스, 그리고 루피와 조로까지 있습니다. 패왕색 패기가 등장한 2000년대 후반부터 2021년까지 패왕색은 위협하는 용도 그리고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요소라 생각했는데 원작 1010화에서 카이도가
조로의 망자의 희롱 기술에 상처를 입고 패왕색을 사용하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장면에서 어렴풋이 패왕색을 둘러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암시했고, 바로 다음 루피가 패왕색을 둘러서 공격할 수 있냐고 카이도에게 물으며 드디어 루피도 패왕색 각성을 성공해서 공격할 때 패왕색을 둘러서 상대를 타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흰수염과 샹크스가 칼을 맞대니 하늘이 갈라지는 연출은 패왕색을 두른 공격이 서로 충돌할 때 일어나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때가 애니메이션으로 2007년에 나온 연출인데 약 14년 만에 패왕색 팩이 떡밥이 풀린 케이스입니다. 조로는 루피와 마찬가지로 견분색, 무장색, 패왕색 팩이까지 다룰 수 있는 강자입니다. 조로 또한 원피스 일부 시점 키자루에게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기에 미호크에게 머리 숙여 검술을 가르쳐달라는 부탁을 했고, 세계 제1의 검호에게 검술을 배워 검술로는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들었다고 봐도 될 만큼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미호크에게 검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조로는 견문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익히게 되었고, 미호크는 조로에게 무장색 패기를 강조하는 모습이 나온 만큼 조로의 무장색 패기는 세계 제1의 검호 미호크에게도 인정받은 무장색 패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로는 루피처럼 견문색 패기를 각성하거나 무장색 패기를 각성한 듯한 언급이 나오진 않았지만, 카이도를 공격할 때 사왕 빅만과 카이도가 동시에 위험하다는 판단을 할 정도로 강한 패기를 내뿜었고, 빅만과 카이도의 강력한 합동 공격 폐해를 조로 단독으로 저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힘과 그걸 뒷받침해줄 수 있는 강한 무장색 패기가 있었습니다. 미호크는 조로에게 무장색 패기를 수련시킬 당시 패기를 능숙하게 다루면 또다시 검이 부러질 일은 없을 거고, 검에 이가 빠진다면 수치로 생각하라고 했었습니다. 사왕 빅만과 카이도의 합동 공격을 단독으로 저지한 조로는 미호크에게 수련을 제대로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패왕색 패기를 발산하고 패왕색을 인지한 이후 바로 각성해서 칼에 패왕색 패기를 둘러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사왕 해적단의 부선장급이 되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조로는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조로는 패왕색 패기를 두른 검술로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카이도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인물이 되었고, 카이도가 이끄는 백수해적단 부선장 킹도 패왕색을 두른 검술로 잡아냈습니다. 현재로도 해군 대장과 어느 정도 합을 주고받을 수 있겠다 싶은데, 견문색 패기까지 각성한다면 조로의 전투력은 미호크와 세계 제1의 검호 타이틀을 놓고 대결해도 괜찮을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상디는 견문색과 무장색 패기를 다룰 수 있는 강자입니다. 상디는 샤본디 제도에서 쿠마에게 튕겨져 현재 혁명군의 본진이자 이완코프가 왕으로 있는 뉴하프마 왕국에 도착해 매일같이 게이들에게 쫓기며 상디의 주요 기술인 다리를 강화하는 데 성공하고, 그곳에서 견문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익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디는 무장색 패기보다 견문색 패기를 더 잘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여자에 대한 견문색 패기는 루피가 느끼지 못하는 걸 느낄 정도로 밀짚모자 일당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처럼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펑크 해저드에서 트라팔가 로우 때문에 몸이 나미로 바뀌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나미의 몸으로도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디는 무장색 패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고, 대부분 발차기는 디아블 잠부로 인해 불꽃으로 덮여 있어 무장색 연출은 따로 해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디는 포트랜드 에피소드에서 제르마 일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레이드 슈트를 착용한 이후 몸의 골격이 변화하면서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육체로 일반적인 사람이 낼 수 없는 강함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하게도 강해진 신체 덕분에 견문색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반응하기까지 기존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었고, 무장색 또한 더 강력해졌습니다. 상디의 견문색 패기 수준을 보면 투명 능력을 사용한 백수해적단 3인자 퀸을 공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견문색은 조로보다 상디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되는데, 조로에게 상디급의 견문색 패기가 없다면 향후 검은 수염 해적단의 비에시류를 상대할 때 투명 능력에 조로는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밀짚모자 해적단 조타수를 맡게 된 해협의 징배는 견문색과 무장색 패기를 다룰 수 있는 전 칠무회입니다. 징배는 밀짚모자 해적단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칠무회라는 타이틀을 보유했을 만큼 엄청난 강함을 보여줬습니다. 징배가 언제부터 견문색과 무장색 패기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연출은 없었음에도 정상결전에서 아카이누에게 죽을 뻔한 루피를 막아주는 모습에서 이미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백수해적단과 전쟁에서 토비로포 후주우를 상대할 때
때 강력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는 모습과 뛰어난 견문색 패기를 통해 수많은 공격을 효율적으로 피하고 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징베는 어인이기에 바다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이용한 공격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기술로 바다에서 물을 잡아 해류 한팔 업어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징베의 무장색이 뛰어나다면 본인이 잡은 물을 무장색으로 둘러서 적에게 뿌린다면 열매 능력자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면서 타격까지 입힐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징베가 보여준 강함은 포트랜드 에피소드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루피는 카타쿠리와 전투하고 있고 조로는 와노쿠니에서 전력을 모으고 있고 상디는 루피를 구하기 위해 카카오섬에 잠입해 있을 때 써니호에 쳐들어온 사왕 빅맘을 무력으로 잠시나마 내쫓아준 인물입니다. 징베는 사왕 빅맘의 콘약 공격을 무장색을 둘러서 베이지 않고 버텼습니다. 만약 무장색이 약했다면 당연히 베이는 상처를 입었을 것인데 베이지 않고 빅맘의 힘에 져서 튕겨져 나갔습니다. 최근 오니가시마에서 토비로포, 후즈우와 전투 중 징베가 무장색을 사용했을 때 파란색 스파크가 튀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통 패왕색 충돌이 일어날 때 검붉은색 스파크와 굉장히 흡사하기에 훗날 징베에게도 패왕색이 발현될 가능성이 살짝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 밀짚모자 해적단에서 상디 다음으로 높은 9억 3천만 베리의 현상금이 책정된 로비는 아쉽게도 아직 패기를 사용하는 모습은 없었고 일본의 스모처럼 손바닥을 이용한 공격과 관절기로 상대를 제압하는 특성을 고려해보면 향후 패기를 익힐 때 상대의 기척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견문색 패기를 익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밀짚모자 해적단에서 저격수 역할을 맡고 있는 우섭은 드레스로자에서 하비하비 열매를 먹은 슈거를 저지하기 위해 극한의 상황에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섭은 현 시점 사왕 중 검은 수염 해적단과 더불어 서열 1, 2위를 다투고 있는 붉은머리 해적단에서 저격수를 하고 있는 야섭의 아들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기본적인 자질은 다른 멤버들과 비교해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저격에 특화된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섭은 거짓말을 자주 하는 캐릭터인데 거짓말들이 현실로 이뤄진 경우가 상당히 많기에 그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지켜보면 과거 자신은 8,000명의 부하가 있다고 했던 거짓말도 현 시점 밀짚모자 해적단이 사왕이 되면서 정말 8,000명의 부하, 어쩌면 그 이상의 부하가 생길 수도 있기에 거짓말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현상금 3천만 벨이 걸려있던 시절 자신의 뒷모습이 나와 있어 비비에게 자신은 3천만 벨이 현상금이 걸렸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NES 로비에서 저격왕이 되면서 정말 3천만 베리가 걸린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섭이 하고 다니는 거짓말은 자신의 패왕색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부하들이 기절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드레스로자 그린비트에서 해군대장 후지토라, 실무의 도플라밍고, 트라팔가 로우까지 3명이서 전투할 때 지하 톤타타 왕국에 있던 우섭은 지진이 일어나자 본인의 패기 때문에 흔들림이 일어난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니가시마 전쟁에서 우섭이 나타나자 기절하는 백수해적단 병사들에게 내 앞에서 의식을 유지하지 못한다면서 자신의 패왕색 패기로 병사들을 기절시켰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과연 우섭의 거짓말인 패왕색 패기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나미는 밀짚모자 해적단의 항해사로 들어온 인물입니다. 원피스 1화부터 등장한 근본 캐릭터지만 전투 요원이 아닌 서포터 역할을 하는 선원인데 원피스가 점점 결말로 향해 가면서 만나는 적들 또한 강해졌는데 나미도 크리마텍트라는 무기로 날씨를 조절해 싸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미는 현재 아무런 패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캐릭터지만 항해를 하면서 날씨를 몸으로 느끼는 모습이 종종 등장하는 걸 보면 견문색 패기를 각성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패기가 없으니 나미가 약하냐? 이거는 과거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나미에게는 사왕 빅맘에게 훔쳐온 제우스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왕 빅맘이 강하다고 평가받던 이유 중 하나는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를 통해 태양과 구름으로 날씨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빅맘의 무기 중 하나인 제우스와 함께 있는 나미는 이제 토비로포 울티에게 강력한 데미지를 줄 수 있을 만큼 전투력이 많이 올라온 인물입니다. 밀짚모자 일당에 조선공으로 들어온 프랑키는 사이보그로 개조된 인간이고 경기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기에 평소 전투 스타일은 맨몸 전투 혹은 프랑키 장군으로 합체해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프랑키는 무력은 상당히 강한 편인데 패기를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키자루의 레이저빔을 재현해서 사용할 수 있기에 무장색 패기 없이도 충분히 강력한 공격과
단단한 내구도를 통해 전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초파는 밀짚모자 해적단 선의를 맡고 있는 선원입니다. 초파는 동물계 사람 열매를 먹어 일반적인 활동할 때와 전투할 때, 그리고 거대화 변신 등 상황에 맞춰 모습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초파는 패기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거대화를 통해서 전투에 임할 수 있기에 전투원으로 볼 때 나쁘지 않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니가시마 전투에서 사왕 최고 간부 퀸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초파가 패기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원피스가 결말로 흘러가는 만큼 무장색이나 견문색 패기 둘 중 하나는 사용할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룩은 밀짚모자 해적단 음악가를 맡은 선원입니다. 부룩은 초인계 부활 열매를 먹은 인물로 칼을 이용한 공격으로 전투하는 인물이고, 빠른 움직임과 좋은 판단력으로 밀짚모자 해적단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선원입니다. 부룩은 아쉽게도 패기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포트랜드에서 로드포네그리프를 훔치기도 하고 사왕 빅맘을 상대로 쫄지 않고 전투를 하는 등 굉장히 대담한 인물이기에 작전에 굉장히 특화된 선원입니다. 부룩의 행동을 보면 견문색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적절한 타이밍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 부룩이 패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밀짚모자 해적단의 적으로 등장할 인물들은 해군 대장급 혹은 사왕급이기 때문에 패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선원들은 다른 능력으로 커버해야 하기에 오다 작가님이 패기가 없는 선원들에게 패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